자, 최대 최소 미분은 사실 이제 극대극소와 미분을 배워서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릴 줄 안다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미분의 활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줄 아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해결된 느낌이니까 그냥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보시면 좋겠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폐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있고요. 세 번째 그림도 폐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지만 최대 최소가 둘 다 있고, 네 번째 그림도 연속이 아니지만 최대 최소가 둘 다 있으며, 다섯 번째 그림은 연속이 아닌데 최대가 없고 최소만 있어요.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 연속이 아닌데 최소만 있고요. 일곱 번째 연속이 아닌데 최대만 있고, 여덟 번째 연속이 아닌데 최대만 있어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연속이 아닌데 최대 최소가 둘 다 없죠. 맞아요? 이 10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이겁니다. 어쨌거나 최대와 최소가 둘 다 있으려면 확실한 보장 조건은 폐구간에서 연속이 한다 라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폐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함수 y는 fx에 대하여 첫 번째 폐구간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폐구간의 경우라는 것은 폐구간에서 연속인 경우라는 거예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이미 배운 바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 이외의 경우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존재하거나, 여기서 지금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와 최소가 둘 다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네,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쓰여지지만 결론은 뭐냐면 폐구간에서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와 최소가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다고 해서 극점이 나왔다고 그걸 최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게, 그림 여기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극대점이고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극대점을 최대라고 불러버리면 안 되는 게, 얘 보세요. 극대점인데 최대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부분의 극한과 비교했을 때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극대값이 최대값임을 확인하려면 연속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알거나, 아니면 구간의 끝에 극한이라도 구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도 안 구해보고 극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말을 하려면 폐구간에서 연속성이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번에서 폐구간의 경우에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림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폐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최대값이 되는 지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극대값이거나 구간의 양 끝점이거나. 최소값이 되는 지점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극소값이거나 구간의 양 끝점 중에 하나거나.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최대와 최소를 안다는 것은 함수의 치역을 안다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 게 분명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꼴랑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개만 구하자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는 건 좀 낭비다 이거지.
그래서 함수가 폐구간에서 연속인 경우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얘가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그래프 없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최대값은 구간에서의 모든 극대값. 사실 모든이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됩니다. 3, 4차 함수 정도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FA와 FB. 이건 구간의 양 끝값이죠. 중. 가장 큰 것. 이걸 선택하시면 최대값이 되고요. 두 번째, 최소값의 경우에는 구간 내에서의 구간에서라고 할게요. 위에처럼 모든 극소값 그리고 구간의 양 끝값 중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시면 최소값이 된다 라는 얘긴데, 그런데 극값을 구하려고 하면 어차피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을 했다고 하면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극대극소와 미분을 열심히 했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떠오르면 사실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르치긴 하지만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떤 이유에 잘 안 쓰냐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이미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다 떠올랐기 때문에 얘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최대가 확실히 누군지 알겠고 최소가 확실히 누군지 알겠다 라는 상황이면 그게 베스트예요. 알겠죠? 예. 그런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이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쨌거나 답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언급한 바 있죠. 반개구간이나 개구간의 경우에는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극한이라도 구해서 극점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극대점이 나온다고 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극소점이 나온다고 최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이해하셨죠? 예.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3차 함수는 폐구간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극점 싹 구하고 양 끝값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거 최대값, 제일 작은 거 최소값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미분을 해보시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니까요.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실 얘를 보고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안 떠오르는 학생도 없겠잖아요, 사실. 맞아? 예. 조금 안 예쁜 느낌에서 한 번 더 도전. 비슷하네요. 자, 1, 2. 이렇게 좀 더 좁으면 좋겠다. 아이, 오늘 마음처럼 안 되네, 이게 참. 1, 2.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 0 여기 있고 3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관찰하면 되는데 봐봐요. 얘가 증, 감, 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계속해서 커져서 1이 됐잖아요. 1에서 다시 줄어들어서 2가 됐잖아요. 2에서 다시 커져서 3이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확실한 건 2가 최소, 그러니까 x가 2일 때가 최소냐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왜냐면 증가한 만큼 감소했느냐 감소한 만큼 증가했느냐 이게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경우는 사실 값을 다 구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F0은 얼마냐면 마이예요. F1은 얼마죠? 3인가요? F2는 얼마예요? 2? F3은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최대값이고 이놈이 최소값이다. 이제 이게 위에서 얘기한 뭐냐면
구간 내에서의 모든 극점하고 구간의 양 끝값을 구하면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냥 알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이 경우는 도함수의 그래프만 가지고 조금 알기 어려운 게요. 0에서부터 증가해서 1이 됐잖아요. 1이 됐어요. 그럼 1이 최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에서 3까지 증가한 정도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얘도 삼각함수 문제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 뭐냐면 이 경우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fx를 2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3코사인 제곱 x 3사인 제곱 x 죄송합니다. 사인 제곱 x 플러스 3이라고 써버리면 사인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에 관한 함수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맞아요? 한 바퀴를 회전하니까 t의 범위는 다음과 같을 거고요. 이해하셨죠? 네. 사실 이걸 ft라고 부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근데 편의상 그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y라고 쓸게요. y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이고요. 미분하시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나와서요. 6t로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렇다면 아까처럼 도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이게 웃긴 게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어요? 뻔히 보이니까 얘가 0, 0, 마일 얘가 0, 1이니까 모양이 좀 안 맞겠는데 대충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가 되겠나요? 네. 1, 0, 마일 사실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t의 범위는 y부터 0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맞죠? 네. 그러면 증감 이렇게 될 테니까 이때는 0에서 극대이면서 최대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소니까. 다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1과 1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y 값을 구하는데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구하면 y인 것 같고요. t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면 3이고요. t가 1일 때의 값을 구하면 다시 2네요. 맞죠? 그러니까 0일 때가 최대인 건 확실하고요. 이때 그 최대와 최소를 이제 이미 구한 상태잖아요. 최대는 3이고 최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x가 얼마일 때 최대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t를 x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t는 0일 때가 최대인데 t가 0이라는 것은 x가 얼마라는 얘기죠? 사인 값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0이나 파이나 2파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 편의상 t에 대해 쓰긴 쓸 텐데 t가 0일 때 최대값은 3이고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요. t가 0이라는 말은 x가 0이거나 파이이거나 2파이란 말이니까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x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분의 3파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일종의 합성함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x가 얼마일 때 최대 최소가 얼마냐를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t 값을 x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겠죠? 넘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학도 단계에서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위적분의 어떤 그런 함수 해석하는 뜻이 아니고요. 분명히 사인이나 코사인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평범한 3차 함수 문제로 바뀌거든요. 네. 그렇게 풀어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f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미분을 해야겠죠? 그럼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입니다. 4로 묶으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요. 얘가 2를 인수로 2번을 갖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얘 도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는 통과하고요. 1에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죠? 이놈이 y는 f'x가 될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실수 전체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증가하다가 증가해요 라는 얘기니까 끊임없이 증가할 거니까 최대값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1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 왼쪽에서는 저 위에 양의 먼 데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양의 먼 데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그때 증가를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는 최소입니다. 최소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1인가? 네. 그리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어떤 모양이었다는 걸 아까 한번 잡으셔야 돼요.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 한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가 있을 리가 없죠. 이때만 최소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한다는 얘기야, 내 말은. 넘어가고요. 구간 1사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최대 최소를 알려줄 테니까 거꾸로 상수 a, b를 알아봐라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또 문제를 낼 수 있죠. 거꾸로. 자, 미분을 해보시면 4a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x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미정계수가 있다고 해서 안 되지를 않아요. 그냥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양수 조건은 뭐냐면 얘 도함수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0에서 한번 접하고요. 3에서 교차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럼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형태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1부터 4까지만 봐야 되니까 이 정도의 x는 1이 있고 이 정도의 x는 4가 있다라고 간주해 볼게요. 그럼 딱 여기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1일 때 감소하다가 3일 때 함수값이 됐잖아요. 3일 때 증가하다가 4일 때 함수값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과 4일 때는 사실 누가 큰지를 알 수가 없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3일 때는 확실히 최소값이에요. 납득하시죠? 그래서 최소값은 F3이고요. F3은 얼마냐면 B-27이거든요. 이놈이 마이너스 6이어야 돼요.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 F1도 구해보고요. F4도 구해봐야 되는데 F1은 B-3이고요. F4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B네요. A가 양수니까 누구를 최대값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면 이 아이를 최대값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B가 3이다. 이런 얘기니까요. A는 얼마겠어요? 3분의 1인가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A는 3분의 1이고 B는 3이다. 라고 답이 얻어지고요. 진짜 쉽죠? 진짜 쉽잖아요. 개념이 이렇게 쭉쭉 나가다니. 그죠? 네. 순식간에 나가잖아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59번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문제의 느낌일 텐데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와 볼까요? 예쁜 그림과 함께 하죠. 9-x의 제곱. 너무 거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가져가 보죠. 줄이면 되니까. 저번에 크게 그리는 게 사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닦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9, 여기가 3, 여기가 마3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다가 사다리꼴을 내접시키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사다리꼴을 내접을 시켜볼게요. 이런 데를 잡아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다리꼴이 얘가 얘기하는 A, B, C, D인데요. A, B, C, D 이렇게. 이때 요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의 면적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고요.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등 수학 상이나 중3 수학에서 가끔 나오는 그림인데 그때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넓이의 최대값은 3차식이 나오니까 3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둘레만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야 2차식으로 나오니까요. 푸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여기를 뭐 x, 9-x의 제곱이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CD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2x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높이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9-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각형의 면적을 SX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9-x의 제곱이 돼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9x 아니군요. 사다리꼴이군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AB도 필요하죠. 삼각형을 구하고서는 제가 맛이 가가지고 AB는 6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2x 더하기 6 하고 9-x의 제곱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 x 플러스 3 9-x의 제곱일 거니까요. sx를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어차피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7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얘를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서요. 얘를 마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됐어요? 도함수의 그래프 간단하니까 밑에다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죠. S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인 형태의 이차함수고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만 네네 다녀와요. 안에 있어요. 안에 왼쪽이에요. 쭉 들어가요. 왼쪽. 이건 사실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 x의 범위는 0에서 3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제가 1, 4분 면적이 점을 잡은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0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 3이 있다. 물론 3은 좀 더 멀겠습니다만 그게 의미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최대값은 날 수 있죠. 이럴 때 최대예요. 그죠? 네.
이 경우에 0, 3을 구해서 지금 셋 중에 제일 큰 게 1일 때니까 최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0에서부터 점점 얘가 증가해서 1이 된 거고 2에서 점점 가면서 3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무조건 최대. 그래서 x는 1일 때 최대값은 S1이 되는데요. S1은 얼마냐? 얼마야? 32?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봐보죠. 인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직원뿔에 직원기둥이 내접할 때 이게 직원뿔이나 직원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직원뿔이나 직원기둥이 아닌 도형을 거의 다루지 않다시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뿔이 아닌 원뿔이 이런 원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원뿔이라고 아니 원뿔이죠. 이게 기둥이죠. 네. 이런 것도 원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원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렵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바닥면에 수선을 내리면 그게 원의 중심인 상태? 그게 직원뿔이라고 보면 되고요. 직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쌤이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원기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기둥이 기울어 있잖아요. 이건 직원기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직원기둥은 윗면의 중심, 원의 중심과 아랫면의 원의 중심이 이렇게 수선 냈을 때 서로 일치하게 위에서 바라보면 일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직원뿔과 직원기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직원뿔에 직원기둥이 내접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다 원기둥을 대접시키면 이런 식일 텐데요. 왜 그거 주냐면 그 내접하는 직원기둥의 수선의 발은 여기 위에 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렸을 땐 너무 예쁘게 안 그려주세요. 이걸로 문제 안 풀 거거든요. 적당히 본인 능력껏 그리시면 돼요. 그냥 직원뿔이 직원기둥에 내접하는 상황을 제가 그리느라고 이렇게 그린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직원뿔과 직원기둥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 여기 윗면의 원의 중심, 아랫면의 원의 중심이면서 원뿔의 중심 그리고 꼭지점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라는 말 때문에 직원뿔과 직원기둥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이 그림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뭐가 있으면 되냐면 이거에 단면도가 있으면 되는데 심지어 단면도 중에서도 절반만 있으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봐도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은 단면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죠? 뭐가 보여야 돼요? 닮음인 삼각형 3개가 보여야 돼요. 보이죠? 보이죠? 예, 그거 좀 이용하면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할 수도 있고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확실히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높이가 안 나와 있거든요. 높이가 안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잡으세요. 아마 높이와 관계없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내접하는 원기둥의 반지름의 모양은 계속 바뀔 거니까 원기둥의 모양이 바뀔 거니까 내접하는 원기둥의 반지름을 x로 좀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사실 여기 이 부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 원기둥의 높이를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닮음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대 h잖아요. 그럼 여기는 x대 뭐 해야 돼요? xh여야 되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가 xh라는 사실을 닮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물음표의 길이는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h에서 xh를 빼는 거니까 그냥 h 곱하기 1-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부피를 vx라고 하면 vx는 파이 x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얼마였냐면 h 곱하기 1-x였잖아요. 근데 그냥 얘를 마이너스 파이 h라고 보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러니까 h가 사실 상수인 거죠. 그리고 정의역 x의 범위는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겠죠. 그래야만 이 원기둥이 안쪽에 생기니까. 이해되죠? 네.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얘를 x에 대해 미분하시면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니까 파이 h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h 곱하기 3x로 묶어버리면 x로 묶을까요? 네. x로 묶어버리면 3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극점의 위치가요 0하고 3분의 2예요. 이것도 도함수의 그래프 v'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요. 정의역만 취할 겁니다. 0이 여기 3분의 2잖아요. 예. 그럼 0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1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얘가 뭐하고 있으니까 증감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언제 x가 3분의 1일 때 부피가 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푸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라는 얘기고요. 알겠죠? 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0과 y는 x의 제곱 위의 점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일단은 그래프를 좀 이용해보는 풀이인데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죠, 상대적으로. 가령 y는 x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그러게요, 좀 이상하네요.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죠. 네. 그래서 하다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거리를 재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P가 움직이면 제가 지금 여기 끄트머리 좀 있죠? 저 점. 이 점. 뭔지 알죠? 이게 P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거리가 변하는 게 느껴지잖아? 맞아? 분명히 여기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늘어나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지점이 언제냐? 라는 게 좀 고민이 될 텐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구나. 이때가 언젠데요? 점 P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직선 AP가 수직인 상황이 최소입니다. 이걸 그어놓고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게 P가 조금씩만 움직여도 현재 AP의 길이보다 더 길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이해하십니까? 네. P가 동점이니까 P를 T, T의 제곱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뭘 이용해서 풀면 되냐면 이 둘이 수직이다 라는 얘기니까 저걸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즉 얘의 기울기는 얼마일 거냐면요. 델타 1이라고 할게요. 2t겠죠. 마치 외계인처럼. 죄송합니다. 자,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t-3분의 t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이용하면 되냐면 t-3분의 t의 제곱과 2t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2t의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 이놈이 0이 되고요.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 부분은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t는 1이에요. 즉 P가 1,1일 때 L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죠, 선생님? 뭐 어떻게 구하냐? 1,1에서 3,1까지 거리 보자는 얘기냐, 이게 지금? 그지? 예. 그러니까 루트 5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인데 이게 제가 그 방금 접선과 법선을 이용해서 최소 지점을 그림으로 그리기 전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요. 자, 어째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오늘따라 그림 그리기가 졸라 귀찮아서 그림 안 그리고 풀고 싶다 이랬을 때 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점 P를 그냥 T, T의 제곱으로 잡는 건 똑같은데요. 얘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L을 구하라고 했는데 L을 구하지 마시고요. L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L의 제곱은 그냥 T-3의 제곱 더하기 T의 4제곱이지 않겠습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T의 4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될 텐데요. 맞아? 미분을 이용해서 이걸 풀어보자는 거죠. 이 L제곱이라는 놈을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 이게 나오면서요. 요식 보세요. 더블이죠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t 마이너스 1 2t의 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 부분이 0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항상 양수죠. 그러면 얘 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얘만 그려도 돼요. 2도 양수니까. 그래서 이때 편의상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따위로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증감만 확인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 서술형 답안에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뭐 하려고 그리는 거니까 그냥 부호를 판정하려고 그리는 거니까. 이게 직선이든 곡선이든 뭐 부호는 똑같을 거니까요. 네, 그게 의미는 없고요. 뭐가 발견돼요? t는 1에서 극소이면서 최소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1의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1의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니까 이때가 유일한 최소값이죠. 그래서 L의 최소값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산한 식은 L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2를 사실 넣어도 되잖아요. 그잖아. 예, 그럼 5가 나올 텐데 루트 1 씌워서 루트 5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저 그림 못 떠올린다고 해서 딱히 풀이가 더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분의 강력함이에요. 미분의 강력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이 좀 강력하다. 이런 얘기고. 잘 보시면 첫 번째 풀이에는 미분 과정이 없어요. 지금. 있냐? 없어. 그냥 3차 방정식 풀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등수학 4에 내도 푼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3차 방정식 해구하는 거 배웠으니까. 수직인 것도 배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을 미분을 이용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다. 별 사고력 없이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고등수학 상에서 유사한 문제를 풀었을 거니까 그때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내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미분을 배움으로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몇 개의 계산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예.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관점인 거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하죠.